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다 못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온전한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하면은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주권은 가장 중요한 3요소 중 주권은 중국과 북한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주권에 침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사드를 반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당연한 권리로서 사드를 들여놓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막았었어요. 이것에 태클을 걸었어요. 중국이. 주권 침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해서 못하게 막는 거 주권 침해거든요. 이것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대로 지금까지도 사드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을 그야말로 무시당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영토마저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 영토를 마음껏 유린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가 유린을 당한다는 말은 즉 대한민국을 온전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그 이유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와해에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와해가 되면서 그야말로 주변국들의 뺨을 맞고 있는 이런 지경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강력한 얘기를 해서 제가 이 글에 너무 공감을 해서 오늘은 이 글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규재 주필의 글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7월 25일 오전 11시쯤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셉니다. 문재인은 이제는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제목이에요. 문재인은 어제 대한민국 국경이 뚫리고 공군기에 기총소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서울을 떠나 다소는 한가한 부산 근교로 내려갔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바닷가 거북선 횟집에서 모처럼 바다 향기 나는 점심을 즐기며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볼턴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다. 휴식을 핑계대고 정의용을 앞세웠다. 볼턴은 나경원을 먼저 만났다. 볼턴을 만났다면 아마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해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해 쓴소리를 들어야 했을 수도 있다. 러시아의 영공 침범, 중국의 카디지 침공에 대해 언급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도 문재인의 목을 죄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문에 언급이 없다.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날 휴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부산으로 도피를 한 것은 볼턴을 만나서 참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볼턴을 만나서 쓴소리밖에 들을 게 없고 정말 곤란한 질문들만 할 텐데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도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대한민국에 NSC가 열리지 않았다. 국경이 뚫리고 전투기가 출격하여 삼국이 뒤엉키는 준전시 상황에서도 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도의 국권이 유린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국정의 방기라기보다는 포기였다. 이거는 방치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국권을 포기한 거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니 문재인의 도피라고 해야 맞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과의 직면을 피해버리는 그런 유형의 불안증후군이다. 어제 문재인의 부산행은 그런 전형적인 도피 행각이라고 나는 본다. 그의 부산행은 필시 현안으로부터의 도망이다.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과중한 국정 과제들로부터 도피하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을 괜히 했다는 후회가 막급할 것이다. 모든 대통령이 그런 것을 느낀다지만 문재인은 유독 심한 것 같다. 노무현도 그랬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부디 정치를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다지 않은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당신은 정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문재인의 피가 마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얽혀드는 과제의 대부분은 자신이 만든 악업이요. 자신이 잘못 판단한 일이요. 그래서 더욱 엉기고 꼬여드는 그런 일들이다. 경제도 그렇다. 상반기에는 정부 돈을 풀어 억지로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만들기는 하였으나 2분기 민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경제는 더구나 문재인의 능력 범위 밖이다. 문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챙기는데 왜 뒷걸음질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나아지지? 문재인은 경제 무식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이 문재인은 도저히 우리나라 경제가 안 풀리는 이유를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소위 보이지 않는 동력학에 대해서는 백지에 가까운 무지 상태라고 본다. 경제 일자무식이라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잘 안 풀리는데 도저히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 열심히 뒤로 달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대통령 같은 극도의 지력과 체력, 정렬이 요구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촌락 공동체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너무 큰 책임을 걸머졌다. 괜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본인이 지금 박근혜와 전 정권에 대해 가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야만적이며 지독한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백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적폐청산이라는 레토릭이 어리석은 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고도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문재인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불가피하게도 개인의 부를 탈취하도록 만들어진 현대 조세 제도가 절도와 강도짓에서 갖는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도 문재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회와 도덕이 어떻게 기량작용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보복의 이면도 무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책임감이나 양심은 실종 상태다. 이 사람이 원체 책임감이나 양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국가에 대한 경영, 국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다. 사회와 도덕이라는 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낄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나는 자연인 문재인이 나란 일과 나라 경제를 망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진심으로 사태를 바로잡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식 체계는 국가를 정상 상태로 상도 내지는 경영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도 멀고 방향도 잘못되었다. 사태는 이미 너무도 명확해졌다. 지도자의 무지와 둔감함은 바로 국민들의 불행이 되고 양심상의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도자의 무지는 때로 책임질 사태를 생산해낸다. 문재인의 하차는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진정한 실패를 뜻한다. 우리는 그리고 거리의 애국 시민들은 쉬운 말로 문재인 하야, 문재인 탄핵을 외치지만 실은 예견하기도 싫은 불가측의 사태가 전개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정치권의 늙은 구렁이들은 문재인의 실패를 내각제로 전환하려는 필연적이며 절호의 기회인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각제라는 것은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간 구조학이 바로 정치권 중간 보스들의 내각제적 충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 한국 정치의 이 진퇴양난이여. 저도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지력이 낮고 책임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매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유재 주필은 이 사람이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는 나머지 양심과 책임감, 도덕성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능해서 책임감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시골에 있는 어느 촌락 공동체 이런 데서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야 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기대할 수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난도 아니고 그야말로 팩트를 짚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다. 문재인은 뭐 본인 나름대로는 본인이 하는 일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하는 일이 정의라고 믿고 있지만 전혀 아니다. 그야말로 아주 무식하고 아주 무능한 어떠한 하나의 인간이 너무 무능한 인간이 그냥 자기의 너무 한심한 생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지금쯤이면 본인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문재인이 다른 건 다 못해. 정치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안보도 모르고 뭐 다 몰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이야. 그러나 본인의 권력을 추구하고 본인의 주변 사람들 챙겨주고 본인의 정치 권력을 유지시키는 그 능력과 쇼만큼은 정말 탁월하다. 그 능력만큼은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바닥문서인 줄 모르고 땅으로 내리 꽂아지고 있고 외교는 뭐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요.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영토와 우리나라 주권을 그야말로 대놓고 유린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온전한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지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보, 북한 문제, 북핵무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김정은은 문재인을 자기 꼬봉으로도 안 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떻게든 김정은과 친한 척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은 자기 꼬봉으로도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중국은 이미 대한민국을 속국 취급한 지 오래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뜨렸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이런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 국가를 책임지거나 경영할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이쯤 되면 정말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만이 그나마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에 죄를 적게 짓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이 권력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권력에 미쳐 있거든요. 오로지 권력에 미쳐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참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음 정권도 좌파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도 다들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은 끝까지 포기 안 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년 총선을 이기려 할 것이고 그 다음 정권도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창출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목숨 걸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확신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도 아마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문재인이 스스로 하야를 하겠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문재인이 하야를 하길 원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과 그 외에 있는 모든 보수들이 똘똘 뭉쳐서 전 국민적 압박을 가해서 청와대에 정말 하야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베길 만큼 그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만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